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이제 108쪽입니다. 108쪽에 4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있죠. 그러니까 1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 이 두 가지를 다 묶어서 물어볼 때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동그라미 5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세체축 끝에 개발밀도관리구역 정할 수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그러니까 시설 설치 곤란, 주상공, 작게 지어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주거상업공업,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그러니까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 도시공객시설, 처리공급 수용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 X요. 설치 가능하면 뭐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치 곤란 하니까 뭐고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이죠.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109쪽에 2번 문제. 개발밀도관리구역 중 옳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요. 두째 줄 용적률을 강화, 작게 지어라. 그죠? 동그라미 1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해 적용한다. 맞죠? 작게 지어라. 건폐율은 그냥 낮추고 용적률은 2분의 1까지 낮출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두째 줄 끝에요. 조치를 취해야 된다. 뭔가 있나 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토해서 구역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기반시설 50가지가 있는데 그 변화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즉시 검토할 수는 없겠죠. 이 동네 어딘가에 어디 공원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가서 즉시 수도공사 했습니다. 즉시 하수도공사 했습니다. 즉시 그렇게 일을 할 수는 없죠. 해설에 있듯이 주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개발밀도관리구역 명칭 변경 나왔습니다. 우선 넘어가시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공업지역에서 공업지역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 수용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어느 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없다 X요. 그 주상공 그러니까 설치 곤란 거기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이죠. 없다가 틀렸고 동그라미 5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X요. 다 개발부터 시작해서 설치 가능, 개발부터 해서 설치 곤란 다 누구요? 특광시군이죠. 5번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간단한 숫자 아시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변경 나왔습니다. 변경 때 그 절차 그대로. 근데 중요한 변경이냐 경미한 변경이냐 그게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오지간한 결정 다 심의 거쳤습니다. 심의 거쳐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변경할 때 심의 거쳐 변경 지정해야 되는 거죠. 심의 거치는 건 당연하고 근데 이제도 요만큼을 갖고 여기다가 무슨 중요한 변경, 경미한 변경을 붙일 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그거 없습니다. 그냥 변경 다 그 절차 그대로 밟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그러니까 3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준으로 틀린 것은 지정 기준 몇 년요? 2년. 몇 %요? 20%이죠. 2년에 20%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도로 서비스 순위 매우 낮아 차량 통행 지체. 그러니까 2번 정해진 도로율의 20%당 미달. 3번 향후 2년 안에 그러니까 하수 발생량의 시설 용량 초과. 다음 쪽 동그라미 4번 2년 안에 그러니까 수도 시설 용량 초과. 그러니까 5번 2년 안에 콩나물 교실 학교 수용 능력 20% 이상 초과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틀린 것 5번이었고요. 다음 4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되는 지역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요. 그러니까 역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디다 지정할 거냐? 그냥 그대로죠. 써져 있는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개발 물리면 지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 개발 물리면 지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사람 물리면 지정해야 되고 하는 거죠. 몇 %요? 20%요. 다 끝났습니다. 개발 물리면 지정해야 되고, 개발행위 20% 이상 증가하면 지정해야 되고, 사람 20% 이상 많이 들어오면 지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지역 평균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그 하나가 조금 복잡한 건데, 숫자로는 20입니다. 4번 문제요. 지정해야 되는 지역이 아닌 것은 동그라미 1번 행위자 끝에 행위자한이 완화되거나 해제, 개발이죠. 동그라미 2번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행위자한이 완화, 개발이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수용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이면 어디고요? 그건 개발밀도관리구역이죠. 3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4번 두째 줄 전전년도 개발행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 개발 물리면 지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둘째 줄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 지역 평균, 전체 지역 평균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이면 지정해야 된다. 개발 물리고 사람 물리면 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다음 와서요. 5번 문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은 동그라미 1번 끝에 개발행위가 집중, 개발. 동그라미 2번 계획관리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도관농자,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 변경. 개발 쪽이죠. 개발 물리면 지정해야 되고. 동그라미 3번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개발 물리면 지정해야 되고. 개발이면 지정해야 되고. 동그라미 4번 100건에서 130건 20% 이상에 해당하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5번 인구 증가율이 10%인 시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25%. 얘는 플러스 15%밖에 안 되죠. 지역 평균 10%, 그것보다 20% 이상 높아야 되니까 30% 이상이 돼야 됩니다. 25%인 지역은 지정할 수가 없죠. 답은 5번. 다음 6번 문제예요. 광역시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있고요. 틀린 것은 동그라미 3번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3번 광역시장은 국토계획법 개정 행위 제한이 완화된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X요. 누가 지정하고요? 특광시군. 어디에 지정하고요? 개발 물리고 사람 물리면 지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3번 틀렸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 와서요. 112쪽에 7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 맞습니다. 국토부 장관 지도조사 시장구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해서 3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 이 뭐예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높게 이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 높게 이거는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높게 크게 3년 이내 3년 플러스 2년 이내 이죠. 그래서 3년 이내 개발행위 허가 제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끝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동그라미 1번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 한 곳을 기반시설 부담구역 X요. 설치 곤란이면 뭐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설치 가능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동그라미 3번 둘째 줄 끝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다.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 지도자 시장군수 X요. 이건 허가 내주지 않겠다. 윗사람도 허가 내주지 마라. 거기서만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나오는 거고 이쪽은 다 나머지는 다 뭐고요? 특광시군이죠. 국토부 장관 지도자 틀렸고요.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려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해야 된다. 틀렸죠. 개발 물리고 사람 물리면 지정해야 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때리고 그로부터 몇 년 안에요. 1년 안에 뭘 세워야 되고요.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로 1년인 겁니다. 여기까지 넣어주시고요. 다음에요. 동그라미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용 부가재산 건축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인 거죠. 개축, 재축 이전은 면적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사람을 더 이상 불러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대상이 아닙니다. 옳은 것은 1번이 되죠. 113쪽에 8번 문제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둘째 줄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된다. A시 전년도 인구 증가율 10%, A시 내에서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30%인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맞죠? 시 평균 10%, 그 중에 어느 곳은 플러스 20 이상. 그러면 지정해야 되죠. 동그라미 1번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지정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 최소 10,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갖고 축구장 하나 갖고 뭔 시설을 넣어요? 안 되죠.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요. 둘째 줄 끝에 지정해야 된다. 해당 지역 전년도 개발행 허가 건수가 전년도도 개발행 허가 건수보다 10% X요. 20% 이상 증가이죠. 개발 물리고 사람 물리면 때려야 된다. 20% 10% 틀렸고요. 동그라미 4번 기반시설 둘째 줄 끝에 납부해야 된다. 동그라미 4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자는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한다가 아니죠. 개똥이가 200제곱미터 신중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너는 얼마? 관청에서 허가받은 날부터 얼마 안에 부과를 하는 거고요. 2개월 안에 부과를 하는 거고 현재 건축하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사용승인 신청하려면 그 전에 뭘 내야 된다고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하고
그다음에 신청서를 내서 사용승인을 받는다. 사용승인 신청 때까지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글자로 외우는 거 아니고요. 막 글자로 외우는, 그러니까 이 건축의 흐름들을 좀 보면서 그 상황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이요. 그러니까 셋째 줄 끝에 기반시설 특별하게 통합 설치 액수요. 그냥 투자처로 틀린 거죠. 돈 걷었습니다. 이 돈 뭐 불이 돕기도하고 섞어 쓰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통장 따로 관리해야 된다고요. 통장 따로 관리하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특별회계, 기금 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어느 시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5개가 있으면 5개 각각마다 통장 따로따로 해야지 섞어 쓰면 나중에 어디서 빵꾸 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다 틀렸고요. 해설. 그 기반시설 설치비용 관리 운영을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별로 구역마다 따로따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그러니까 9번 문제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옳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요. 그러니까 3번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아까 이거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뭐 그것만 놓고 그러니까 어느 뭐 10만짜리, 11만짜리, 12만짜리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게 있으면 크게 묶어서 40만 하나 하면 훨씬 더 깔끔해지겠죠. 하나에 묶을 수 있다. 그러니까 3번 맞습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이익이 현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뭐 개발했으면 당연히 이익은 생기겠는데 법조문은 아니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중부화했죠. 액수 틀렸죠. 그러니까 그 뭐요 기반시설 설치 가능하면 뭐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치 곤란 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중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변경 지정 때 중앙도시계획 심의 액수 틀렸죠. 그러니까 누가 지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특광시군이잖아요. 여기 뭐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만 윗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광시군입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거죠. 즉 권한으로 지정하는 거고 중앙도 틀렸고요. 국토부 장관 승인도 틀렸습니다. 그런 거 없죠. 다음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114쪽이죠.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자가 납부한 비용은 이 돈은 해당 도시의 기반시설 설치나 국민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될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하자는 돈이잖아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인 거죠. 국민 임대주택 X, 건설 X.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해당 지역 용도지역 정도로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해 적용할 수 있다. 틀렸죠. 이런 것들이 그 약간 좀 처음에는 어렵죠. 처음에 좀 많은 실수가 그러니까 많이 틀린다고 할까요? 그런 거죠. 용적률 50% 보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여기는 뭐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죠. 그래서 그 여기를 70%라든지 30%라든지 그런 거 X 알겠는데 이것도 있긴 한데 얘는 이쪽이죠. 이쪽이 아니고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3번. 10번 문제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그러면 건물을 짓는 거죠. 건물인데 똑같은 1000제곱미터라 하더라도 어느 것은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어느 것은 사람이 조금 들어오고 그런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에 따라서 사람이 어느 정도나 들어오냐 즉 기반시설을 얼마나 설치해야 되냐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유발 개수입니다. 뭐 해설이 있는 거고요. 그 문제 2번, 3번은 나오긴 했는데 가장 큰 숫자 해설의 둘째 줄 16번 용도 유락설이 2.1. 다음 쪽 와서요. 제일 아래 창고 공장은 뭐 여러 가지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18번에 창고가 0.5 등이 있죠. 뭐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 가닥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고 문제 와서요. 10번 문제 동그라미 1번 단독주택 바글바글 정도 장례식당 바글바글 동그라미 3번 관광 휴게시설 바글바글 동그라미 4번 이종 근린생활시설 바글바글 동그라미 5번 제조 공장 바글바글 그 중에서 이제 3번이 가장 크다는 거죠. 해서 보시면 관광 휴게시설이 1.9 그다음에 이종 근린생활시설이 1.6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다음 쪽 와서 11번에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옳은 것은 동그라미 4번이죠. 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려면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며 그러니까 이를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4번은 틀렸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동그라미 4번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죄송합니다. 지정하면 네, 맞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개발 사람을 위해서 지정했습니다. 지정했으면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해야 된다. 1년 안에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한다. 시장이니까 군자 빼고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한다. 맞습니다. 4번이 맞고요. 동그라미 1번. 첫째 주 끝에 강화 또는 완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건 좀 이상하죠. 동그라미 1번. 개발밀도관리구역. 건폐율 낮추고 용적을 낮춘다. 강화한다는 건 맞지만 완화 X요. 동그라미 2번.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하려면 지방도시인의 시민거처 지정. 도지사 X, 승인 X요. 지 권한입니다. 지가 알아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둘째 주 끝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근데 둘째 줄에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냥 기반시설 부담구역 틀렸죠. 설치 주상공, 설치 곤란이면 뭐고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설치 가능이니까 뭐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냥 지금 이 그림만 갖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죠. 뭐 여기 말고 좀 추가되는 것 몇 가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갖고도 충분히 다 푸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동그라미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행위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얘도 넓게 보면 개발행위지만 개발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가 아니죠. 그러니까 개발행위 가운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그 가운데 건축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딱 뭐에 대해서만요.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에 대해서만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저기까지 해서 이제 보셨고요.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이제 국토계획법의 기타 이러저러한 부수력의 사항들입니다. 자, 보시면 117쪽에 8장 1번 국토계획법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동그라미 1번 투기과열지구. 그냥 해설 보시죠. 해설 보시면서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동그라미 2번 시범도시 국토계획법에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수변구역은 우리 시험범위도 아니고 동그라미 4번 개발사업 시행방식은 개발법. 동그라미 5번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정비법이죠. 답은 2번. 2번 문제 국토계획법에서 근거해서 실시하는 조사가 아닌 것은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동그라미 2번 주택담보대출. 이건 국토계획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동그라미 2번 틀렸고요. 주택법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개발밀도구역. 동그라미 4번 광역도시계획. 동그라미 5번 도시군관리계획 등이 있죠. 다음 쪽 가세요. 118쪽에 3번 국토계획법 허가, 승인, 인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3번이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는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나왔습니다. 공짜 문제죠. 인가받지 않고 변경, 인가받지 않고 XXX. 인가 받은 거 변경하려면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찌고 저찌고 변경 가운데 중요한 변경이면 어찌고 경미한 변경이면 어찌고 하시는 거죠. 3번이 틀렸고요. 4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의견 청취 내용 중 틀린 것은 있습니다. 뭐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있죠. 틀린 것은 동그라미 3번 틀렸고요. 둘째 줄 국토부장관 주민의견. 동그라미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구수가 개발행위 허가하려면 국토부 장관 X, 주민 X, 의견 X, 들어야 X.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이지. 다른 사람 의견 듣고 하는 거 아니죠. 국토부 장관 주민 의견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개발과 관련된 거예요.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 공익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에 공공시설 포함되어 있으면 27가지 공공시설 귀속되죠. 관리청의 무상 귀속.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있지만 주민의견 청취 대상은 아닙니다. 국토부 장관도 아니고요. 다음 119쪽에 5번 문제예요. 처분에 앞서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만을 고른 것은 들을 청, 들을 문. 관청에서 국민에게 이익되는 처분했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익을 안 줍니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취소한다고요. 그러면 취소하려면 하기 전에 그 사람
당신 이러이러한 것 우리가 봤을 때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취소하려고 합니다. 혹시 할 얘기 있으셔? 그 사람 얘기를 듣는 거죠. 그게 청문입니다. 이익 줬다가 뺏기 전에 청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반 개발인 허가 줬다가 뺏기 전에 취소하기 전에 청문. 뭐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은 그건 관청 내부의 문제이죠. 국민에게 이익 준 게 아니잖아요. 그 아래도 있습니다만, 5번 문제, 해설 저 아래 있습니다만, 도시군 기본계획이요. 차라리 그걸 쓰시는 게 낫겠네요. 니은 옆에 도시군 네 글자 뭐고요? 특방시군이죠. 특방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확정. 시장군수는 지휘사람 누구의 승인이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시장군수와 도지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쟤네들 내부에서 어떻게 할 문제지. 청문회 문제가 아닌 거죠. 디귿번 행정청 아닌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했다가 취소,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리을번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의 취소.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단지를 지정했습니다. 단지를 지정할 때 뭐 어떻게 했어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단지를 지정했죠. 그러면 취소, 즉 해제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해제 결정해야죠.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그대로 거치는 겁니다. 미우명, 실시계획, 인가 내줬다가 취소,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취소라고는 돼 있지만 취소의 성격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6번 문제, 국토계획법 틀린 것은 있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5번 틀렸고요.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계획에 어긋나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국가가 해야죠. 도지사가 국가가 아니잖아요. 틀렸고요. 동그라미 부분 틀렸고 해설 점 국토부 장관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점 도지사는 시군, 도시군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어찌저찌고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서요. 국토부 장관이 아랫사람에게 조정 요구, 도지사가 아랫사람에게 조정 요구를 하는 거죠. 7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비용부담 틀린 것은 있습니다. 틀린 것은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업비용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관청도 아닌데 지가 나서서 한다고 해서 해놓고는 다른 관청 보고 돈 내놓으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2번 틀렸고요. 다음 쪽 121쪽에 있는 해설을 보시면 해설 동그라미 2번 아래 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죠. 둘째 줄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행정계획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국가가 이러저러한 돈을 보조 융자할 수 있습니다. 관청이 아닌 자는 행정계획 수립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요. 셋째 줄 시설사업으로 이익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그럼 그쪽 동그라미 1번 관청은 이익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시설사업 비용 행정청이 아닌 자는 돈 내놓으라고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시설사업 비용 보조 융자는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고요. 8번 문제 국토계획법 시장수가 주민 의견을 드려야 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여기는 고유명사 주민 의견 청취 두 글자 공람 그렇게만 딱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도 듣죠. 좀 범위가 넓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보면서 아닌 것을 골라내는 수밖에 없죠. 동그라미 1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주민 전문가 동그라미 2번 성장관리 방안 주민 의견 청취 3번 시범도시 사업계획 모릅니다. 동그라미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당연히 주민 의견 듣겠죠. 심의 거쳐 지정 동그라미 5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만 오래된 제도에서 주민 의견 청취가 빠져 있고 심의 거쳐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이 틀린 거고요. 9번 문제예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처벌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문제는 풀 수 있죠. 뭐요? 큰 잘못이면 과자, 전과자가 되는 거죠.
행정 형벌, 사형, 징역, 금고, 벌금 등으로 가는 행정 형벌이 있고, 작은 잘못이면 과자, 전과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과태료를 때리는 거죠. 벌금 5만 원, 전과자입니다. 전과자가 됩니다. 다음에요. 과태료 8천만 원, 전과자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작은 거 과태료가 아닌 거니까 큰 잘못 하나. 동그라미 물고 공동구에 수용해야 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않았다고요. 애써서 만드는데 수업발표 따로 내놨습니다. 2번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역도시 기초조사 방해. 3번 시행자가 필요한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4번 개발은 허가받은 자가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5번 공동구 설치 비용 부담하지 않은 자가 허가받지 않고 공동구 사용 등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겠죠. 내가 봤을 때에는 그 중에 그 동그라미 3번에 허위, 동그라미 4번에 거부 이런 게 동그라미 2번에 방해.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방해나 동그라미 4번 거부나 똑같은 거잖아요. 두 개니까 그건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아무튼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국토교육법 전체 내용을 보셨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아무튼 단락단락 끊으면서요. 그러니까 기본서 요만큼 보시고 그거 문제 보시고, 기본서 요만큼 보고 문제 보시고, 그렇게 해서 쌓은 다음에 나중에 문제 쫙 보시는 건 나중에 따로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도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